이 유한기 내지는 유동규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만두게 종용한 겁니다. 소위 말하면 하극상이죠. 뭐. 저는 그분이 계속 계시길 바랐어요.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저는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이든 뭐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벌써 부산저축은행 뭐 가지고 하더라도 하자는 얘기를 벌써 진작에 꺼내놨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 자체를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 정치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를 하자. 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대선 전국에 돌출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잠시 만나봤듯이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오늘 반응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애도를 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하실 얘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저는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이든 뭐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수천억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걸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냐. 왜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검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 입장은? 얘기를 벌써 진작에 꺼내놨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 자체를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를 하자 이 말입니다. 두 후보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과정을 자세히 짚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직원에게 사직서를 맡긴 유한기 전 본부장,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가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이동희 의원님. 네네. 그런데 아내에게 자존감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전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전문 건설사인 이제 한신공영에서 상무까지 하고 예.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도 해서 나름대로는 건설이나 개발 분야의 이제 전문가라고 자임을 해왔을 텐데, 뇌물 혐의, 그리고 이제 영장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혐의로 검찰 수사받게 되니까 굉장히 그 자존감도 상하고,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국민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담감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어제 영장이 청구되자마자 비서에게 사직서를 전달한 거는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이미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 오늘 아침에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는 아무래도 검찰 수사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수사 과정에서 유한기 본부장이 왜 중요하냐면, 영장이 청구된 대로 대장동 그 환경 평가 관련해서 이제 로비한 의혹도 있지만, 예. 또 하나는 그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사퇴 강요 내지는 압박을 해서 실제로 사퇴를 하니까 그 이후에 대장동 특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그 추가 조치들이 발빠르게 진행이 됐고, 또 하나는 개발사업본부장으로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이런 특혜를 주는 과정도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윗선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였는데, 중요한 고리이긴 하지만 유한기 본부장이 유일한 고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찰이 수사 의지만 있다면은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지가 있는지 또 능력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포천 도시공사 직원들은 본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뒷돈 2억 원을 받았다, 이 의혹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라는 말을 수차례 했고, 억울하다는 말도 많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려지기로는 유서가 있다. 근데 이제 유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좀 여러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서를 새벽에 남기고 이제 집을 나간 후에 이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인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어제 검찰로부터 됐고 다음 주에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굉장히 압박감이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서는 남겨진 것으로 나오곤 있지만 유족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짐작하기는 어렵고요. 예. 앞으로도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는 사실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뭐 강제적으로 유서가 공개되고 이런 부분은 법적 절차에는 없는 거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유족들이 원하지 않으면 유족들이 원하지 않으면. 예, 사실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유족들의 뜻이 중요하니까. 그럼요. 일단 유한기 전 본부장 오늘 오전에 알려진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검찰이 이달 초에 유한기 전 본부장을 소환 조사했고 바로 어제였습니다. 9일 2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실 나흘 뒤면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죠. 한민수석님,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는 뭐 종결될 뭐 전망이죠? 예,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일이고 곧 이제 임기도 끝나는데 왜 유한규 전 본부장이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보면은 좀 전에 이동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분이 저 분야의 전문가이고 예. 이른바 저분과 이제 논란을 계속 이렇게 갈등을 빚고 지금도 논란이 됐던 황무성 전 사장 같은 경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같은 경우 같은 회사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같이 옮겨왔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상당한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그 황 전 사장이 사퇴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하고 압박을 했다. 이런 의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은 또 그 녹취까지 들려주고 막 그랬어요. 그 황 전 사장이. 근데 녹취라는 게 본인 유리한 대로 또 짜집기도 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본인은 억울함을 많이 표시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영장을 검찰이 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예. 그럼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검찰과 뭐 전체 언론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검찰과 언론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런 뭐 상당한 괴로움을 토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그게 일부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보도를 봤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 화면에 나왔었습니다만은 본인의 그 뇌물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 이거는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수사를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수사가 시작된 거는 그 전 사장 황 씨와의 갈등이었는데 예. 지금 영장에 들어온 거는 무슨 뇌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평생을 바쳐온 이 전문가로서의 어떤 입장으로서는 자기 삶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압박감뿐만 아니고 저는 억울함도 있고 이런 복합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조금 기억을 되돌려 볼까요? 사퇴 압박을 받던 황무성 전 사장 과거 당시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써주는 거니까 충성심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저쪽 신임을 받기 위해서라고 충성심을 보인다고 그럴까? 실제로 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른바 U2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U2로 불렸다.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사실 대장동 개발업자에게 2억 원을 뒷돈을 받은 거 아니냐 이 의혹 때문이었는데 김 교수님 실제로 유한기 전 본부장이 언론에 이름을 오르내린 건 바로 이 황무성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이제 어떻게 설계되었는가 예. 그리고 설계의 몸통이 누구인가 그리고 최고 정점에서 누가 그렇게 지시했는가가 지금 의혹이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구속되어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지금 남욱 그리고 김만배 사랑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더 확대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특검까지 가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엄청난 민간업자 몇몇 토건족에게 수천여 개 특혜 이익을 주게 된 예. 이런 어떤 설계를 한 사람이 도대체 몸통이 누구냐에 대한 의혹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김만배 씨나 이 남욱 정도에서 지금 유동규 정도에서 끊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윗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파헤치는 게 급선무인데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윗선을 알고 있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사람이 바로 유동기 본부장이었습니다. 왜? 황무성 당시 사장이 그러한 불합리한 설계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퇴의 압박을 받았고 그 사퇴 압박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한기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한기 본부장의 녹취록에 따르면은 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도 이야기하고 있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은 바로 정진상 정치실장이고 유는 유동규 본부장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시장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로 유한기 본부장의 이 비국적 선택을 통해서 사라져버리면 윗선을 파헤치는 증언을 하는 중요한 핵심이 빠지는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극단의 선택을 한 이유는 바로 이제 구속영장이 쳐졌기 때문에 실질 심사를 앞두고 얼마나 가슴에 중압감이 있겠습니까?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분일 텐데 그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자기가 그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어딘가에 폭로해야 되는데 폭로할 수 없는 나름대로 심리적 중압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되거든요. 뭐 가까운 비근 아니로 제가 추정만 하는 겁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 대표 부실장 그분도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는데 그때도 뭐 복사기 무상 대여라고 하는 사건으로 옵티머스와 연관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수사를 받다가 극단의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 행여라도 이게 어떤 선까지 가야 될 거라는 거를 고민하다 보면 그런 아마 안타까운 선택이 가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검의 필요성 그리고 진상이 확실하게 밝혀진다는 필요성은 분명히 국민들에게 깨우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녹취록에는 시장님 명의다라는 그 유한기 전 본부장의 말도 등장했고 황무성 전 사장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유한기 전 본부장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서 이도원 의원님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선택을 했냐. 뭐 가로치고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황무성 사장은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설사, 뭐 현대건설도 있고 뭐 동부건설도 있겠습니다만 쭉 일하고 여러 군데서 그 대표를 했습니다. 한진공영에서 대표할 때 그때 이제 그 유한기 본부장이 이제 상무로 해서 만났고 그때 당시에 유한기 본부장이 그 리모델링 협회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리모델링을 하던 유동규 그 이제 나중에 본부장이 되죠. 만나서 이제 결국엔 두 분이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왔는데 황무성 그 사장은 이제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무리한 어떤 그 방식으로 개발은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황무성 사장을 내보내는 식으로 그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거를 그 황무성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보면은 시장님이 그랬다, 정 실장이 그랬다, 유동규가 그랬다 7, 8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주체가 누군지는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래도 뭐 기록을 남기기 않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제 그 유 본부장이 그 악역을 맡은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황 사장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물러난 뒤에 2015년 2월입니다. 실제로 그 컨소시엄, 화천대유, 성남의대를 중심으로 한 그 컨소시엄이 채택이 되고 또 사업 협약을 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같은 조항이 빠지는 특혜가 가니까 결국 저렇게 됐구나. 그 과정을 다 아니까 유 본부장은 그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그 뭐 누명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익 때문에 희생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 시절에 국감장에 나와서 유한기 전 본부장 그리고 황무성 전 사장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초대시 성남도시공사의 사장 황무성 씨 알고 계시죠? 1년 2개월하고 그만뒀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시장님이 그만두게 했습니까? 유한기 내지는 유동규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만두게 종명한 겁니다. 소위 말하면 하극상이죠, 뭐 이거. 저는 그분이 계속 계시길 바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상당히 역량 있는 분이셨고 또 유한기 본부장도 사실은 일부러 저희가 채용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한기 사장이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갑니다. 유한기라는 사람은 사실 포천하고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가 똑같은 사업하라고 보낸 거 아닌가? 그 유한기 씨의 문제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 것인데 그 역량을 평가받아서 포천에 가서 잘하셨으면 그것도 잘한 거 아닌가. 당시 야당에서는 성남에서 일하다가 왜 포천으로 갔는지 그러니까 대장동 의원과 똑같은 걸 포천에서 하라고 한 건 아닌지 뭐 이 얘기까지
당시 국감장에서 나왔는데요. 황 전 사장의 이 인터뷰 내용은 결국은 왜 유한기 본부장 당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 윗선 뭐 녹취록에 등장했던 이재명 후보 혹은 정진상 부실장 이분들이 책임 있다라는 이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저 포천 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국회의원들이 면책 특권이 없는 데서 나와서 더 노골적으로 주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국회에서 그냥 면책 특권 있는 데서 국감장에는 하지 말고요. 그 황 씨 같은 경우는 황 전 사장 같은 경우는 계속 유전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하신 유전 본부장과 계속 입장이 달랐죠. 예. 그러니까 저분 입장이 맞다고 우리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은 사퇴 압박이라고 하지만 당시에 황 전 사장은 뭐 여러 가지 해명과 변명을 하지만 약간의 비위 사건이 걸려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두 분이 이제 그런 사이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있었고 녹취 부분도 보면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녹음 부분을 이렇게 본인이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검찰이 제대로 불러서 다 제출받아 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수사 과정에서 황 전 사장의 얘기가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그 발언 자체가 탄핵되지 않는다면은 이 영장의 주가 뇌물이 아니고 이게 돼야 되겠죠. 근데 검찰의 수사 단계가 있으니까 일단 아니, 뇌물 그럼- 혐의부터 먼저 하고 그 그게 이후에 이른바 뭐 그래서 이제 윗선과 별건 수사 관련 이런 부분들이 관련이 나오는 있습니까? 건데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세상을 그렇게 떨썩하게 검찰 수사와 언론과 야당이 주장했는데 일부 언론과 예. 그게 저 사건이 그래서 뭐 설계가 누구였고 몸통이 누구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쏙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진상 실장 얘기, 부실장 얘기를 하는데 그 정 부실장이 저 황 사장에게 보낸 황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제가 사장님께 섭섭하게 한 게 없는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항의를 할 정도면은 예. 그리고 유 전 본부장도 저런 안타까운 선택까지 한 유 전 본부장도 그런 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정 실장도 확실하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 주장을 가지고 모두 받아들이면 그럼 마치 누군가가 오늘 야당에서 어떤 그 지도부 의원은 뭐 배우를 얘기하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저기 야당이고 알겠습니다. 대선 정국이지만 예. 그거는 마치 죽음의 무슨 배우 이거는 함부로 쓸 표현이 아닙니다. 그 죽은 분에 대한 저는 극단적 선택한 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계속 윗선의 냄새를 풍기고 이런 건 적절하지 않다.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한 것도 있고 계속 해서 예. 밝혀지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자막으로도 수차례 지나갔는데 일단 당시 해당 녹취록 뭐 고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듣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수차례 등장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 정 실장, 정진상 부실장 이름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사퇴 압박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핵심 당사자가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사는 그럼 이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수사가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사퇴 종용 압박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봤을 때는 직권남용의 혐의일 텐데요. 예. 일단 우리가 팩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영장 청구에 이 직권남용 혐의는 담지 못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찰에서도 이 녹취록도 조사했을 거고 지난 1일과 7일 두 번에 걸쳐서 유한기 본부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음에도 그 부분은 아직 영장에 담을 정도로 자신 있는 수사는 못했다는 거를 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또 핵심 증언자라고 할 수 있는 유한기 본부장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상황이라면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진행되기는 어려울 게 현실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근데 그 이제 유한기 본부장이 윗선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이긴 한데 그 유일한 고리는 아니에요. 사업개발본부에서 함께 그 여러 가지 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다뤘던 직원들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그 수사할 수가 있고 아까 이제 그 유서를 남기고 이제 그 세상을 떠났는데 유서를 그 가족들이 원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사망 사건 그 자체로 경찰이 수사할 때는 변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유서를 다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지금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도 같이 수사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공유될 가능성도 있고 뭐 검찰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지금 이제 오늘 특검 얘기가 돼서 이 부분이 뭐 대선 전이든 후든 결국 특검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예. 경찰이나 검찰이 지금 이 상태에서 수사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할 수사는 하고 나중에 특검이 하면 넘길 땐 넘기더라도 아하. 현재로서는 최선의 다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충분히 수사할 자료와 증인들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유서 부분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